시험엔 안 나오는데요. 교재 284페이지에 있는 얘기 하나만 좀 할게요. 요건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거기 보시면 284페이지 가운데쯤에 ERP라고 있으실 거예요. 뭐라고 있으세요? ERP. 그래서 거기 한글로 이쁘게 잘 써놨죠.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 네, 저희 시험엔 안 나오는데 여러분들 회사 가시면 요즘에 ERP 쓰는 회사들 많아요. 참고로 회계 프로그램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어차피 차변 아니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좀 하려고 하냐면 프로그램 관련돼서 조금은 그래도 아셔야 되니까. 그래서 ERP가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다 넣는 거예요. 프로그램에다가 모든 내용을 회사 관련된 나사 하나까지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어디에다가요? 프로그램에. 그래서 이게 왜 만들어지게 됐냐면 우리가 가장 문제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바뀌죠. 그럼 직원들이 바뀌었을 때에 인수인계나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잘 안 되죠, 솔직히. 100%다 인수인계가 되진 않잖아요. 근데 모든 내용들을 프로그램에다가 다 넣어 놓으면 다음 사람이 와서 뭐만 보면 돼요? 프로그램만. 그러면 그것만 보고 모든 내용을 알 수 있다, 없다? 있다. 네.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인데 실무에서는 솔직히 완벽하게 쓰지는 못해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왜 그러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이걸 쓰려면 사람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저도 이거 중소기업 다닐 때 제가 담당했다 포기했었는데 왜 포기했냐면 대부분 사장님들은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더 갖고 가고 회사가 이익이 못 되니까요. 많아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기업의 시스템은 맥스 값이 아니고 민 값이에요. 최소 값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회사를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 직원이 10명이야. 그러면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데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10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그래요. 그래서 종종 TV에서 이제 여자분들 관련돼서 그 육아휴직이라던가 그런 거 관련돼서 중소기업 사장님들 데려다 놓고 토론 같은 거, 대화 같은 거 할 때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사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해주고 싶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격리 직원이 육아휴직을 갔어요. 그래서 격리 직원을 썼어요. 새로운 직원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육아휴직 끝나고 들어오죠. 그럼 한 파트에 몇 명이 돼요? 2명이 돼요. 근데 우리는 2명이 필요가 없어. 몇 명만 있으면 돼요? 1명만.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짧게 쓸 수도 없잖아요. 왜냐면 이 사람이 다시 들어올지 아니면은 육아휴직 끝날 때 퇴사를 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죠, 솔직히. 네. 그래도 돈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요거 입력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대부분 회사 들어가면 ERP는 주로 격리 파트는 많이 써요. 왜냐면 어차피 프로그램을 뭐 해야 되니까요? 써야 되니까. 네, 그리고 격리 쪽이나 총무 쪽이나 뭐 인사 관련된 거 요런 쪽에서는 많이 쓰는데 실질적으로 생산 쪽에서 이거를 넣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못 넣어요. 그리고 저도 회사 다닐 때 제가 담당할 때 이제 저하고 똑같은 나이에 그 친구 하나가 저쪽 생산 파트에서 일을 했었는데 걔가 술 먹으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도 넣고 싶어. 근데 그거 안 넣어도 새벽 1, 2시에 퇴근하거든요, 걔는. 그럼 이거 넣으면 새벽 4, 5시에 퇴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5시에 퇴근한다라고 치면 집에 가면 6시에요. 그러면 30분 자고 일어나서 씻고 나와야 돼요. 네.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네. 그래갖고 하다가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사표 던지고 나오긴 했었죠. 왜냐면 위에서는 하라 그러고 밑에서 맨날 죽겠다 그러고 어딜 가든지 끼인 사람이 제일 뭐예요? 힘들어요. 그래갖고 끼인 걸 몇 번 해봤었는데 근데 진짜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이론상은. 그리고 요것도 자격증 시험이 있어요. 참고로 저희 수업 끝나면 회계 2급 정도 딸 정도는 돼요. 뭐 그냥 교재만 사갖고 연습만 해도 2급 정도는 딸 수 있어요. 1급은 법인세가 나와서 저희는 법인세가 없잖아요. 혹시 나중에 저기 뭐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저도 약간 초반에 그 케이스였으니까 이력서의 자격증 개수를 늘리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엄청나게 어렵진 않아요. 저희 배우면 한 2급 정도는 거의 다 따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가르쳐 드린 건 없어요. 참고로 저도 ERP 자격증은 있는데 프로그램을 쓸 줄을 몰라요. 왜냐면 안 써본 지 너무 오래돼갖고. 근데 어차피 기본 베이스는
저희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회계 프로그램은 뭘 쓰든 차변 아니면 어느 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은 필요하죠. 그래서 나중에 혹시 회사 갔더니 ERP 쓴대 그러면은 아 요런 프로그램 쓰나 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285페이지 거기 밑에 빈 공간에다가 하나만 좀 쓰고 설명드릴게요. 세금계산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그래서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4가지. 우리 서류는 2가지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재사항이 있어요. 그러면 필요적 기재사항은 꼭 뭐 해야 되죠?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가지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랑 상호 및 성명,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랑 작성 연월일이랑 공급가액과 세,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4가지가 있으면 세금 거둘 수 있어요. 그래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무슨 적기재사항이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공급하는 자가 매출하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세법에서는 매출자, 매입자라는 말 안 써요. 공급하는 자하고 뭐요? 공급받는 자.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용어가 어렵다 보니까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어때요? 쉽지는 않아요. 어쨌든 공부를 해야 접근을 할 수 있는 구조기는 해요. 근데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식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이버에 있는 지식인 아닙니다. 많이 배우신 분들, 뭐 박사학위 받고 이런 분들을 지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많이 공부하신 분들, 그런 지식인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딴 사람은 못 알아들어야 쾌감을 느껴요. 누구만 알아야 돼요? 나만. 그리고 내 말이 맞는 거야. 약간 이런 개념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계도 보면은 용어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쓰는 용어들도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돼버리냐면 이거 통일하면 통일시킬 수가 있는데 만약에 A라는 박사가 있고 B라는 박사가 있어. 근데 A는 A로 쓰고 B는 B로 써. 그러면 이게 통일이 안 돼요. 왜요? 통일시키는 순간 하나로 통일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말 쓰던 사람이 더 잘 나가게끔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뭔가 통일이 쉽지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출자라고 안 해요. 뭐라 그래요? 공급하는 자. 그러면 매출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상호 및 성명. 상호는 우리 회사 이름이에요. 성명은요? 사장님 이름. 근데 여기가 왜 더 기냐면 이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발행해요. 그러면 우리가 회사 다닐 때 우리 회사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사장님 이름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래서 좀 더 길어요. 설마 내가 다니는 회사 첫날은 모르겠지만 몇 달 다니다 보면 사장님 이름하고 회사 이름은 알잖아요.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 요건 매입자예요. 그래서 매입자는 뭐만 있으면 돼요? 등록번호만. 왜냐면 등록번호만 있으면 국가에서 사업자 등록번호 치면은 위치라던가 이런 거 다 조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다음에 작성연월일, 요건 날짜예요. 날짜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까 1기, 2기 이렇게 나눈다 그랬잖아요. 날짜에 따라서. 그러면은 언제 판매했냐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의 날짜도 어때요? 변경돼요. 그래서 날짜도 여기에다가 넣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금을 거두려면 얼마에 사고 팔았는지 알아야 되죠? 금액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요 4개만 있으면 뭐를 거두실 수 있어요? 세금. 그리고 시험 문제는 뭐가 잘 나오냐면 공급연월일이라고 잘 나와요.
근데 여기는 공급연월일이에요, 작성연월일이에요? 작성이에요. 네. 왜 공급연월일이 잘 나오냐면 얘도 공급, 요 밑에도 뭐요? 공급, 여기도 뭐요? 공급. 그래서 시험 문제에 공급연월일이라고 잘 나오는데 공급이 아니고 무슨 연월일이라고요? 작성연월일.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2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제 사업자 등록증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려면 이게 있어야 돼요. 뭐요? 사업자 등록증. 사업자 등록증 없이 물건을 전문적으로 사고 팔다가 걸리면은 괘씸죄로 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대부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은 예, 사업자 등록증 내고 하죠. 근데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범법자라던가 예, 빨간 줄 있으신 분들은 사업자 등록증 안 내줍니다. 예,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제 일명 그 바지 입은 사장님을 데려다가 뭐예요? 네, 대신 하는 거죠. 일명 무슨 사장이요? 바지 사장. 이거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었냐면 바지 500 줄 테니까 500이었나 그때 300이었나 줄 테니까 바지 사장 할래? 라고 한번 TV에 나온 적 있었어요. 네. 그때 한 30%인가 50%는 뭐라 그랬어요? 한다 그랬어요. 왜냐면 먹고 살기가 뭐하니까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범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꼭 범죄라는 게 뭐 꼭 때리고 이런 것만 범죄가 아니잖아요. 남한테 사기치는 것도 범죄죠.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까지 이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 시작한 다음에 할까요? 사업 시작 전에 만들까요? 전에 만들어요. 그래서 단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신청은 뭐하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늦어도 사업을 시작한 다음에 며칠 안에는 신청을 해라? 20일.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인터넷이 잘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무 세무서 가셔서 신청하셔도 돼요. 정확하게 써드리면 관할 세무서 외 신청 가능. 관할 세무서가 뭐냐면 내가 만약에 뭐 인천에 살아 그러면 뭐 인천 세무서 이런 식으로 내 지역에 맞춰서 다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꼭 안 지켜도 돼요. 아무 세무서 가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왜냐면 인터넷이 잘 되어 있어서 강남 가서 신청해도 인천 세무서로 넘겨주는데 몇 분 안 걸려요. 데이터. 그러면 바로바로 연결이 돼요, 안 돼요? 돼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게 좀 잘 되어 있잖아요. 워낙에 빨리빨리니까. 그래서 코로나 발생하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문제가 하나 있대요. 일본은 데이터상으로 주민등록이나 이런 게 정리가 안 되어 있다면서요. 그래갖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8월 달에 주는 거 확정됐잖아요. 1인당 25만원. 그거 우리나라는 금방금방 데이터 나오잖아요. 일본은 아직도 우편으로 보낸대요. 그러면 그 우편을 가지고 관할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그런 데 가갖고 내면은 그때 뭐하고 바꿔줘요? 돈하고. 시스템이 그런 쪽은 우리나라보다는 좀 뒤처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나라야 뭐 뚝딱뚝딱 잘 만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처음에도 일반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코로나 이런 거. 앱 같은 거. 잘 만들어요, 확실히. 근데 너무 빨리빨리라 도는 것도 어때요? 너무 빨리빨리 돌죠. 유행이 그렇게 오래 안 가잖아요. 옛날 가수들은 앨범 하나 내면 1년 동안 먹고 살았거든요. 요즘 가수는 한 1, 2주 지나면은 굿바이 무대 하고 있던데. 진짜 그렇잖아요. 이게 너무 속도가 어때요? 빨라요. 그리고 이거 쫓아가는 것도 바빠요. 근데 솔직히 못 쫓아가요. 요즘 음악 프로 방송 거의 안 보는데 음악 프로 방송 보면 멤버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대부분 처음 보는 가수야. 확실히 이제 노땅이 되어가고 있구나. 근데 노래방 가면 딱 티나요. 옛날엔 뒤로 넘겼는데 지금은 뒤를 넘길 일이 없어요. 뭘 알아야 뒤로 넘기지. 노래를 모르는데. 가수 이름도 대부분 다 처음 보는 이름이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나는 노래방 가서 뒤로 넘길 일이 없다. 그러면 이제 저기 꼰짜로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새로 바뀐 게 거기 계정이라고 써 있는 거 있죠. 신청일로부터 며칠 이내요? 2일 이내. 웬만하면 당일날 해줘요. 근데 당일날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은 이 사람이 지금까지 세금 안 낸 거 이런 거 다 떠요.
예, 국세청 직원들이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봐갖고 결격 사유 없어 그러면 바로 만들어주면 돼요. 예, 그만큼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사업하기가 되게 쉬운 나라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회도 많지만 실패할 확률도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괜찮은 아이템 있으면 해보세요. 왜냐하면 또 사람 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내년에 내가 건물주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하지 마시고 초기 자금이 좀 적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좀 경험도 좀 해보시고, 내가 술집을 차릴 거야 그러면 술집 가서 서빙도 좀 해보고, 아니면 요리를 배워보고, 그래서 해보고 내 몸이랑 맞는지 봐야지. 저처럼 새벽만 되면 골골대 그러면 수장사하면 안 돼요. 맞잖아요. 새벽에 내가 먼저 퇴근해야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사장님이 가장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하고 맞냐 안 맞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4가지 적었었죠. 이거 왜 적었냐면 거기 밑에 거 설명드리려고 적은 거예요. 밑에 박스 보시면 정정사유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유요? 네, 정정의 뜻이 뭐예요? 네, 고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 그래도 우리가 변경사유가 생기면 바꿔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정정사유라고 표현을 하는데, 첫 번째 상호 변경하는 때 우리 이름 같은 거 바꿀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뭐 대한상사로 했다가 무한상사 이렇게 바꿀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당일날 바로 바꿔줘요. 근데 왜 당일날 바로 바꿔주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상호 있잖아요. 상호는 바꿨을 때 바로 바꿔줘야 돼요. 왜냐면 이걸 늦게 바꿔주면은 세금 계산서 잘못 발행한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옆에 보시는 것처럼 신청일 당일. 근데 단순 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도 영향이 있어요. 세금 계산서 발행 문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신 판매업자가 사이버몰의 명칭.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이버, 다음, 잡코리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근데 네이버가 회사 이름이 네이버 아니에요. NHN 커뮤니케이션인가 어쨌든 뭐 그래요. 네, 다음도 다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이버몰의 뭐라 그래요? 명칭. 그 다음에 인터넷 도메인이라고 있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www.naver.com 다음.net. 요거를 뭐라 그래요? 도메인 이름.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회사 이름보다는 요런 명칭들을 회사 이름처럼 쓰는 곳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상호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바꿔주겠다? 당일날. 근데 시험은 안타깝게도 이런 건 안 내고요. 이게 나와요. 거기 밑에 동그라미 3번, 4번이 나와요. 법인의 대표자하고 상속. 그래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거기 보시면 법인의 대표자를 뭐 하는 때요? 변경하는 때는 정정사유고요.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폐업사유예요. 우리가 법인회사가 있고 무슨 회사가 있죠? 개인회사가 있죠. 이게 왜 차이가 있냐면 법인회사의 사장님은 월급 받아요. 매달 뭐 받아요? 월급 받아요. 왜냐면 법인회사의 돈은 내 돈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근데 개인의 사장님은 월급이 없어요. 그냥 회사 돈이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회사에 돈이 있어 그러면 막 갖다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만 내시면 돼요? 세금만.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건 이제 저기 8월달 이후에 배울 건데, 개인 회사는 소득세라는 걸 내요. 무슨 세네요? 소득세. 이 소득세가 인세예요. 인세의 뜻이 뭐냐면 인원수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달라져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입사를 했는데, 우리가 같이 들어온 사람들을 대부분 동기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나는 혼자 살고 입사 동기는 결혼해서 자녀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내는 세금이 같은 동기보다 좀 더 어때요? 많이 내도록 되어 있어요. 구조가. 왜냐면 소득세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가족이 많으면 돈을 뭐 해야 돼요? 많이 쓸 것이다 라는 구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인원수에 따라서 내야 되는 세금이 바뀌어요. 그럼 만약에 이거를
개인의 대표자 바뀌는 걸 국가에서 터치를 안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세금 낼 때는요, 가족이 많은 사람한테 대표자를 넘겨버리는 거예요. 뭐 덜 내려고요? 세금 덜 내려고. 이런 장난을 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아예 폐업하고 뭐 해라? 다시 개업해라. 왜냐면 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돈 문제 때문에 그래요. 국가한테 내야 되는 세금이 줄어들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리 뭐 해버리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회사 같이 들어갔는데 옆 사람하고 나하고 월급 똑같은데 왜 통장에 찍히는 게 다르지? 그거는 대부분 인원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은 세금을 적게 내도록. 왜냐면 많이 쓸 거니까. 그 다음에 가족이 적으면은 세금을 조금 더 많이 내도록.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혼자도 많이 쓰는데요. 맞아요. 그 얘기가 틀렸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혼자도 많이 쓰시는 분은 많이 써요. 가족이 많아도 조금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써요? 조금 써요. 근데 그런 거 다 배제하고 일단 세법에서 소득세라는 걸 만들 때는 그냥 기본적으로 인원이 많으면 많이 쓸 확률이 뭐예요? 높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 인세라고 해서 소득세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바뀌는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세금 문제. 그래서 세금 때문에 너네 이거 폐업하고 다시 재기업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살아계실 때에 물려주지 않아요.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줘요. 우리 돌아가신 다음에 물려주는 걸 뭐라 그래요? 상속. 그래서 상속으로 인하여 대표자 변경하는 때는 정정사유예요. 이건 개인법인 상관없어요. 왜냐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속받으면은요, 그 돌아가신 분이 내셔야 될 세금까지 다 떠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세금까지 뭐 하면 되죠? 내면 돼요.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받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사장이 바뀌든 안 바뀌든 신경 쓸 게 없어요. 운영만 잘하면 되니까. 맞죠?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는 솔직히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너네 많이 팔았잖아. 그러니까 뭐 많이 내? 세금 많이 내. 너네 적게 팔았잖아. 세금 적게 내. 잘하고 못하고는 너네 알아서야. 일반적으로는. 맞죠? 근데 요것도 문제가 돼요. 증여. 증여로 인하여 요것도 개인 회사예요.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는 요것도 폐업사유예요. 이것도 내용은 똑같아요. 개인 회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인 회사는 솔직히 사장님이 가져가시는 돈 소득세 내면 되고, 법인은 법인세 내면 되거든요. 근데 법인세는 인세가 아니에요. 우리 회사 직원이 몇 명이냐 이건 중요치 않아요. 근데 소득세는 내 가족이 몇 명이냐가 뭐하다고요? 중요해요. 그래서 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금을 뭐한다? 덜 낸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정해주면은 이게 돼버리거든요. 형평성이 깨져요. 공정성이. 왜냐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공정한 사회. 맞죠? 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공정한 사회는 없어요. 이미 태어나자마자 100m 라인에 95m에 있는 애들도 있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출발선에 들어가려고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어떻죠? 많죠. 그래서 공정은 없어요. 남녀평등 없어요. 여자분들 대부분 무거운 거 들 때 본인이 들어요? 남자 찾아요? 남자 찾잖아요. 일단 그거 먼저 해결하자고요. 그런 거부터. 높은 거 있을 때도 남자들 많이 찾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남녀평등은 불가능해요. 근데 사람들 중에 그거를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려면은 두 개가 해결돼요. 두 개가 해결돼야 돼요. 일단 여자도 군대 가야 되고 남자도 임신을 해야 돼요. 맞죠? 대부분 싸우면 그걸로 싸워요. 남자는 여자분들한테 군대 가. 그럼 여자분들은 남자들한테 뭐라 그래요? 애 낳아. 그거 두 개가 해결된 다음에 남녀평등으로 싸우면 괜찮은데, 그거 해결이 안 되면 남녀평등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여자분들은 여자분들대로 고민되는 게 있긴 있죠. 남자들도 힘들어요. 여자분들도 힘들고. 안 힘든 사람 없어요. 돈 많은 사람들도 힘들잖아요. 돈 없으면 돈 없어서 힘들고. 많은 사람 행복할 것 같죠? 또 그 안에서도 또 되게 힘들어요. 돈 없어서 불행할 것 같죠? 아니에요. 오히려 돈 없는 나라에서 행복 지수가 더 높아요. 맞죠? 이게 본인이 어떠냐가 중요하니까. 근데 어쨌든 국가 입장에서는 뭐 걷는 게 중요하다고요? 세금 걷는 거. 근데 증여의 뜻이 뭐냐면 살아있을 때 돈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직 사장님이 살아있어요. 근데 그 상태에서 내 자녀한테 뭐 해주는 거죠?
물려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원래 사장님은 혼자 살아. 그러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근데 물려주는 자녀는 가족이 총 5명이야.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내는 세금이 어떻게 될 것이다? 줄어들 것이다. 그럼 국가 입장에서는 이거 사장 한 명 바뀌었는데 세금이 덜 들어오네.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연말정산 되면 싸우는 집안들이 있어요. 특히 돈 잘 버는 집안들. 누구 때문에 싸우냐면 부모님 공제를 네가 받을 거냐 내가 받을 거냐.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진짜 내야 되는 세금이 돈 많이 버시는 분들은 몇백이 왔다 갔다 해요. 누가 공제 받느냐, 누구 가족으로 올리느냐에 따라서. 그럼 싸움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실제. 지금부터는 쓸데없는 얘기는 아니고 시험에는 안 나오는 얘기 좀 할게요. 저희 시험에는 상속세는 안 나와요. 근데 상속 관련돼서 좀 간단하게, 세금 관련된 건 아니고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게 있어서. 상속은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겁니다. 맞죠? 그런 날이 안 오면 좋은데 언젠가는 올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상속을 주든가 부모님한테 상속을 받든가. 그래서 이제 상속 받을 때는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말 그대로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어떨 때 받아야 되냐면은 자산이 뭐보다 클 때요? 부채보다 클 때. 그럼 받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이 전 재산이 아파트야. 근데 아파트가 10억이야. 부채가 2억이야. 그럼 받아야죠. 맞죠? 그러면 내가 10억 받아서 얼마만 갚으면 돼요? 2억. 그럼 8억 남잖아요. 그러면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상속 모여 포기. 그래서 요거는 자산보다 뭐가 클 때요? 부채가 클 때. 그래서 만약에 내가 3억을 물려받는데 빚이 10억이야. 그럼 이거 물려받으면 7억을 내가 더 뱉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는 뭐를 하시는 거예요? 상속 포기를. 그래서 슬픈 얘기지만 부모님이 좀 힘드셔. 그러면 그때부터는 친해지셔야 돼요. 오늘 내일 하셔 그러면. 왜요? 일단 얼마 있는지 알아야죠. 그래서 받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딴 거 다 빼놓고 그냥 돈 쪽으로만 봤을 때에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뭐도 있냐면 요즘에 많은 분들이 부모님하고 안 친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최근에 뭐 못된 부모님들도 TV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부모님보다는 더 좋으신 부모님들이 많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부모님 재산이 얼마인지 몰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다 정리하고 지금은 행복복지센터라고 얘기하죠. 옛날 동사무소. 거기 가서 부모님 관련된 재산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그래서 신청서 쓰시고 거기 관련된 서류 내시면 한 일주일인가 열흘 정도 지나면은 국가에서 확인을 해줘요. 그 빚이 얼마 있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 오픈된 거예요. 음지의 거는 몰라요. 음지의 건 모르는데 뭐 땅이 얼마나 갖고 있고 이런 거는 확인할 수 있잖아요. 국가에서 주민등록번호 넣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확인해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갑자기 또 명칭이 헷갈리네. 잠시만요. 무슨 상속이요? 한정상속. 요거는 모를 때 쓰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게 뭐냐면은 내가 만약에 3억을 받았어요. 근데 빚이 5억이야. 그러면 원래면은 2억을 더 내놔야 되죠. 이 한정상속 받으시면은 내가 받은 것만큼만 갚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3억 받았으면 얼마만 갚으면 돼요? 3억만.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모를 때. 또 주로 대기업에서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대기업에서 상속 포기하면 쪽팔리잖아요. 근데 빚이 더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 대기업 자녀들이라 해서 무조건 돈이 많은 건 아니에요. 회사 돈이 많은 거지. 개인적으로 뭐 투자하다가 잘못돼서 빚 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빚이 많을 수도. 그래서 예전에 CJ에서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자녀가 한정상속을 받았어요. 왜냐면 없어 보이잖아요. 포기하면. 그래도 명색이 CJ인데. 그래갖고 한정상속해서 빚이 100억인가 그랬고, 그 다음에 상속으로 내려오는 게 몇십억이라 그랬어요. 그럼 무조건 마이너스잖아요. 그럼 내가 받은 것만큼만 뭐 하면 돼요? 갚으면 땡. 요게 한정상속이에요. 그래서 이러면 한정상속 하세요. 왠지 우리 부모님은 빚이 더 많을 것 같아. 근데 상속은 받아야 될 것 같아. 정확하진 않으니까. 그러면은 변호사한테 가서 요거 써달라 그러면 한 30만원 정도 주면 써준대요.
직접 쓰셔도 되는데 직접 쓰려면 시간 오래 걸려요. 왜냐면 우린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거 맡기시면은 이 한정 상속도 받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상속 포기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있어요.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 것까지 다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이게 법이 안 받으면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이런 적이 있었어요. SBS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잘 해결은 됐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가 중학교 1학년짜리한테 빚이 3억이 왔어요. 근데 왜 왔냐면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할아버지가 봐주는 애였었는데, 이제 큰아빠인가 둘째 큰아빠가 죽으면서 빚을 남겨놓은 게 한 2, 3억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할아버지부터 해서 다 상속 포기를 했는데 옛게 상속 포기가 안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다가 애기한테까지 온 거죠. 그래서 그 할아버님이 SBS에 제보를 해서 변호사가 붙어서 해결을 해줬어요. 근데 왜 해결이 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속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얘가 그 빚을 떠안았다라는 게 아직 6개월이 안 지났었어요. 그리고 포기하실 때에는 자녀분들 것까지 같이 포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잘못하면은 얘는 아직 돈도 안 버는데 빚이 쌓인 채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참고하시라고 이런 것도 있다 알려드린 겁니다. 나중에 꼭 이게 되십시오. 요게 제일 뭐한 거예요? 네, 베스트잖아요. 전 계산해봤는데 조금은 나오더라고요. 네. 지금 갖고 계신 거랑 지방에 조금 있는 거랑 얼추 계산하니까 좀 나오겠더라고요. 네. 저희는 아들만 둘이라. 네. 제가 첫째고 이제 동생 하나 있는데, 우리는 저기 반땅하기로 했어요. 애누리 없이 2원 나오면 1원씩 갖기로. 네.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더 있어 봐야죠, 솔직히. 지금 계산했을 땐 나오는데 그 사이에 또 뭔가 터질지 모르니까. 사람 일이라는 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저희 아버지도 한 2번 돌아가실 뻔했어요. 차가 완파돼 갖고 누가 봐도 못 살 거야 라고 했는데 사신 적 한 번 있고, 그 다음에 한 1년 안 됐죠. 네, 얼마 전에는 또 지방에 혼자서 농사 지으시는데 가스 드셔갖고, 네, 다행히도 동생이 뭔가 이상하더래요, 어머니하고. 그래서 새벽에 차 끌고 갔더니 이제 가스 먹고 이제 거의 가시기 일보 직전이었죠. 3세판이라 그러잖아요. 농담으로 그래요. 이제 한 번 남았다고. 아버지 볼 때마다 관리 잘 하시라고. 2번 살았으니까 다음엔 힘들지 않겠냐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살아는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해야죠. 그 다음에 교재는 쭉 넘어오셔서 289페이지. 그래서 살아계실 때 잘 하세요 라는 말이 있는데 솔직히 생각보다 잘 안 돼요. 가끔씩 전화나 한 번씩 드리고. 과세거래라고 있습니다. 무슨 거래요? 과세거래. 과세의 뜻이 뭐라 그랬죠? 세금 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습니다.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 요건 나중에 외울 거예요. 요 3가지는. 왜냐면 쉽게 나오면 요거 나오거든요. 우리가 외우는 건 대부분 다 종류 아니면 뭐라고요? 공식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뜻이 뭐냐면, 요거 저번 주에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채물과 무채물. 그 다음에 공급은 파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물건 파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그래서 물건 팔면은 뭐 내야 된다? 세금 내야 된다. 이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이제 가끔씩 댓글 읽다 보면 재밌는 댓글 쓰시는 분들 많아요. 세금을 왜 내냐? 그러면 무인도 가서 혼자 사시면 돼요. 맞죠? 세금 내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잠잘 때 편안하게 뭐 하려고요? 자려고. 왜냐면 세금 내는 걸로 군인들 먹고 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뭐 할 수 있어요? 쉴 수 있죠. 그리고 아드님 계신 분들은, 아드님 계신데 아직 어리신 분들은 빨리 통일되기를 기도 많이 드리시고. 통일되면 군대 가요, 안 가요? 안 갈 거예요, 아마. 가도 적게 갈 거예요, 지금보다는 많이. 근데 통일이 아직 멀어서 지금은 군대 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얼마 안 맞았어요. 16개월 정도 맞았나? 14개월?
근데 이거 있습니다. 저도 이제 군대 가서 그걸 느꼈는데 TV에 보면은 간혹가다 맞는 남자나 맞는 여자분들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가끔씩. 자주 맞다 보면 안 맞으면은 좀이 쑤신다고. 근데 진짜 그래요. 제 군대에서 거의 매일 맞았거든요. 한 14개월 동안. 거의 매일은 오바고 이틀에 한 번씩은 맞았던 것 같아요, 평균. 예. 안 맞잖아요. 한 일주일 안 맞잖아요. 그러면 뭔가 이상해요. 진짜. 누가 안 때려주나? 진짜 그런 생각까지 드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습관이 뭐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네. 그럼 이제 그때부터 무슨 생각하냐면 조만간 큰 거 터져갖고 두드려 맞을 거야. 그러면 진짜 큰 게 터져갖고 두드려 맞아요. 네. 이게 참 습관이 무섭기는 해요. 그래서 그 습관 항상 좋은 습관들이셔야 돼요. 이 맞는 습관은 좋은 거 아닌데, 그러니까 제가 거의 맞는 거 끝물이었거든요. 네. 제가 고참되니까 다른 부대에서 애들이 하나씩 넘어와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는 거죠. 야, 쟤는 뭐냐? 그러면은 휴가 나가갖고 저기 홈페이지에다가 찌르고 온 놈이라고. 그래? 그러면 야, 잘해주고 딴 데로 보내. 저야 뭐 그러고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저는 이제 2달 남았었으니까. 저 거의 제대할 때쯤에는 어쨌든 신고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지금은 못 때려요. 왜 못 때려요? 휴대폰 있잖아요. 지금 휴대폰 들고 들어가잖아요. 때리면 바로 뭐예요?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하든가 아니면 국방부에다 전화하든가. 뭐 했다고요? 때렸다고. 그 대신 요즘에는 저게 좀 많대요. 얼차려 같은 거. 네. 엎드려 뻗쳐나. 네. 저는 저것도 했었어요. 치약 뚜껑 거꾸로 뒤집어 놓고 머리 박기. 그 진짜 아파요. 근데 왜 아프냐면 그 치약 뚜껑 거꾸로 해놓으면 여기 홈이 있잖아요. 이게 진짜 여기로 뚫고 들어와요. 조금씩. 그런 거 했죠. 이런 거에다 매달리는 거 했죠. 맴하면서 일명 맴이라고. 근데 저보다 저 위에는 더 힘들게 맞았어요. 네, 맞는 거 얘기 들어보면 환상적으로 맞았더라고요. 곡괭이짜리로 두드려 맞은 사람도 있고. 그리고 예전에 제 제주도 전경이라 그랬잖아요. 자살 되게 많이 했대요. 워낙 구타가 심해서. 근데 지금은 그런 건 없으니까. 지금 먹을 것도 잘 나오잖아요. 더 좋아진다라고 얼마 전에 TV에 또 나오다. 그 다음에 유체물은 뭐라 그랬죠? 만질 수 있는 거. 무체물은 못 만지는 거. 네, 요거를 사고 파는 걸 재화에 뭐라 그래요? 공급. 그 다음에 용역은 헷갈리시면 그냥 요렇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몸으로 하는 거. 요런 것들이 대부분 뭐예요? 용역이에요. 네. 그래서 용역회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래서 뭐 일용직으로 이렇게 건설회사 나가시거나 네, 요런 회사 그런 데들이 이제 용역회사라고 일명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몸으로 하는 것들. 근데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화가 아닌 것. 그게 다 용역이에요. 근데 이제 공급은 이해가 되죠. 근데 재화의 수입은 과세 대상이에요. 여기 보시면. 수입이 외국에서 뭐 하는 거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시는데 용역의 수입은 아니에요. 왜냐면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서비스하는 건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서비스하는 거지. 그래서 용역의 수입은 재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거기 289페이지 가운데 보시면 그 당구장 표시 있어요. 무슨 표시요? 당구장 표시. 거기 보시면 유체물에는 토지도 포함되지만 토지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그래서 토지는 면세로 되어 있어요. 과세 아니에요. 세금 안 내요. 그 다음에 어음, 수표 등 돈 있죠? 네, 어음이나 수표. 요거를 일명 화폐 대용증권, 그 다음에 상품권, 그 다음에 뭐요? 주식, 채권 등은 재화다, 재화가 아니다? 재화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상품권 사본 적 있죠? 상품권 살 때 10만원짜리를 10만원 내요? 11만원 내요? 10만원 내죠. 네. 왜요?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품권을 살 때에는 10만원짜리면 얼마만 내면 돼요? 10만원. 네. 그러면 요거는 과세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다음에 우리 돈 쓸 때에도 돈은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뭐가 과세 대상이냐면 그 물건. 그래서 우리 그 물건 가격 안에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사고 영수증 보면은 공급가액 얼마,
부가세 얼마 써 있죠. 요 공급가액의 뜻이 뭐냐면 요것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부가세 별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대가는 아까 뭐라 그랬죠? 부가세 포함. 그래서 요 용어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영수증에 보시면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럼 공급가액이라고 써 있으면 뭐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아, 부가가치세가 별도구나.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고 실무에서도 그렇고. 왜냐면 직장 상사분이 이렇게 물어볼 때 있거든요. 이 금액 공급가액이야, 공급대가야? 그러면 부가세 포함이면 공급대가요. 부가세 별도면 뭐요? 공급가액이요. 이래야 착한 부하 직원이 되는 거지. 공급가액이 뭐예요? 이러면은 좋은 얘기 못 듣겠죠.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설명 계속 드릴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돈처럼 쓰는 것들은 세금 낸다 안 낸다? 안 된다. 그 물건 가격에 붙는 거예요. 돈에 붙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여기가 키포인트입니다. 290페이지. 간주 공급. 무슨 공급이요? 간주 공급. 그래서 간주랑 의제랑 같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해 주는 걸 간주 또는 의제라고 해요. 그래서 진짜라고요? 가짜라고요? 가짜예요, 결론은. 그래서 간주 공급의 뜻은 진짜 공급이에요? 가짜 공급이에요? 가짜 공급이에요. 근데 진짜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금 내라는 뜻입니다. 뭐 내라고요? 세금 내라. 참고로 세법에서 된다 그러면 뭐 내는 거예요? 세금 내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공급은 세금을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외울 겁니다. 나중에 교재에도 있어요. 그대로. 그래서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가공급이라고 있어요. 자가의 뜻이 뭐죠? 자기 거. 내 거. 내 거를 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가공급은 회사 내부에서 쓰는 거예요. 외부에서 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면세사업의 전용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사업의 전용이요? 면세사업의 전용. 요거 하기 전에 간주공급의 핵심은 이거예요.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이에요. 뭐라고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우리 살 때 매입하잖아요. 그러면 살 때 매입세액은 더할까요? 뺄까요? 빼죠.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요. 빼는 게 많아야 돼요? 더하는 게 많아야 돼요? 더하는 게 많아야 되죠. 그래야 뭐를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간주공급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간주공급이라는 걸 안 만들어 놓으면은요 사람들은 법의 테두리를 도망가려고 그래요. 뭐 안 내려고요? 세금 안 내려고. 그래서 간주공급이란 제도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도망가려고 하는 애들 머리끄댕이를 끌고 안으로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모자랬다고 세금을 안 내려고 도망가. 그래도 어떻게 보면 법의 테두리라는 건 공정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제일 화날 때가 있어요. TV 보다 보면은 누구는 이렇게 해서 세금을 안 냈대. 근데 나는 그 세금을 열심히 뭐 하고 있어요? 내고 있어. 그럼 화나요? 안 나요? 나요. 왜요? 내가 뭐 봤으니까? 손해봤으니까.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전부 다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얘 세금 냈어. 그러면 너도 뭐 해야 돼요? 세금 내야 돼. 근데 이거는 있습니다. 어떤 제도를 아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혜택 보는 것들은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일단 배제하고 기본적으로 내가 냈으면 얘도 뭐 해야 돼요? 내야 돼. 만약에 월급도 똑같아. 가족도 똑같아. 그러면 똑같이 내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죠?
공정하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거를 못 빠져나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식당 하시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노점상이에요. 노점에서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임차료 안 내죠? 맞죠? 팔아도 세금도 안 내. 네, 그래서 진짜 싫어요. 예전에 제 친구가 그 음식점 할 때 놀러 갔었는데 그때 이제 저녁 먹으면서 TV 보고 있었는데 TV에 노점상 얘기가 잠깐 나왔었어요. 그랬더니 욕을 어마무시하게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파는 대로 다 세금 내야 되고 임차료 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분들은 노점상은 안 내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나는 내고 얘는 안 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아주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면세라는 건 세금 안 내요. 뭐 안 내요? 세금 안 내요. 근데 국가가 만약에 살 때는 빼줬잖아요. 근데 낼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선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런 거 인정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너네 그거 면세에 쓴 거 아니야. 과세에 쓴 거야. 그러니까 뭐 내? 세금 내. 그래서 간주 공급의 기본 전제 조건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다라는 전제하에 보는 거예요. 왜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너네 뺐잖아. 빼준 이유가 뭐예요? 물건 팔아서 뭐를 내라? 세금 내라 라고 해서 빼줬는데 면세에 써버렸네. 그러면 이거 냅두게 되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사람들이 장난을 치겠죠. 과세에다 썼어도 어디에 썼다 그래요? 면세에다. 그러면 뭐를 덜 낼 수 있으니까? 세금을 덜 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 부분들을 인정 못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자동차.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과세 대상 자동차. 여기서 말하는 자동차가 요거예요. 1000cc 초과하는 거. 몇 cc 초과요? 1000cc. 1000cc 초과하는 차가 경차가 아닌 것들이에요. 우리나라 법에 경차가 1000cc까지예요. 몇 cc야? 1000cc. 네. 그래서 국가에서는 경차 타라 그래요? 일반 승용차 타라 그래요? 경차 타라 그러죠. 네. 그래서 경차 타면은 혜택을 줘요. 근데 경차가 아닌 차들한테는 혜택을 덜 줍니다. 그래서 우리 경차 타고 다니면은 통행료도 반내죠. 그 다음에 뭐 공공기관 주차요금도 덜 내죠. 이런 혜택들을 주잖아요. 네. 그 다음에 8인승 이하. 우리가 8인승 이하까지를 승용차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뭐가 되냐면은 국가에서 좋아하는 차다, 싫어하는 차다? 싫어하는 차가 되는 거예요. 네, 경차가 아니니까. 우리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승용차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 트럭 이런 건 괜찮아요. 트럭은 영업용이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법에서 왜 승용차를 싫어하냐면 우리나라 땅 넓어요, 좁아요? 좁아요. 그래서 저녁에 골목 가보면 불법 주차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근데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주차 대수는 한 대가 넘어갑니다. 근데 이거 계산할 때 한 대가 넘어가는 거 계산할 때 어디까지냐면 지방에 있는 모든 주차장을 다 계산하면은 한 대가 넘어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주차하려고 지방까지 가요?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주변에는 주차 공간이 넓어요, 좁아요? 좁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왜냐면 집은 많이 짓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들이 욕먹어야 돼요. 주차 공간을 넓게 짓게끔 법을 바꾸면 지금처럼 이렇게 난리 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뉴스에 이런 거 나와요. 집은 내 집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근데 왜 그러냐면은 요즘에 좀 잘 사는 동네 가면 한 집에 차가 두세 대씩 있어요. 한두 대가 아니고 요즘엔 두세 대씩 있어요. 많은 집은 막 네다섯 대 있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차 대려 가면은 주차할 데가 뭐예요? 없어. 그래서 결론은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어때요? 좁아. 기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승용차를 줄이고 싶어. 근데 못 줄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현대기아. 왜냐면 현대기아가 먹고 살아야 뭐를 내요? 세금 내잖아요. 그리고 글로벌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죽으면 안 되니까 이제 액션은 취하긴 하는데 과하게 취하진 않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모든 국회의원들이 이거 타고 다니면 경차 늘 건데.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경차를 타고 다녀?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거든요. 경차가 되게 좋은가 봐. 맞죠? 근데 국회의원한테 경차 타라 그러면 이럴걸요? 내가 뭘 잘못해갖고 경차를 타냐고. 그러면서 우리 보고 맨날 못 타래요? 경차 타. 경차 왜 안 사요? 저도 원래 첫 차로 경차 타려고 그랬어요. 부모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네, 위험하니까. 그래서 뭐 안전성이 어쩌고저쩌고 그러는데 실제 교통사고 난 거 보면은 크게 나잖아요. 대부분 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승용차 관련돼서는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근데 그 혜택은 대부분 영업용 뭐 트럭이라던가 이런 쪽에 혜택 주거나 아니면은 무슨 차에는 혜택을 줘요? 경차. 근데 일반 승용차는 혜택이 커요? 작아요? 작거나 거의 없죠. 그 다음에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까지만 보고 쉴게요. 이걸 저는 이렇게 설명드려요. 본지점 간의 거래. 쉽게 설명드리려고. 근데 원래 명칭은 판매 목적 뭐예요? 타사업장 반출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만약에 내가 본사를 갖고 있어요. 법인으로. 그러면 지점들, 대리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대리점한테 물건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이익을 안 보고. 원가로. 네. 그리고 국가에선 이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본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재료를 사서 지점이라던가 대리점에 팔잖아요. 근데 그걸 팔 때 원가로 넘겨요? 이익 붙여서 넘겨요? 이익 붙여서 넘기죠. 근데 이거를 공짜로 줬대. 아니면 이익이 없대. 그리고 국가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바보냐? 네. 너 이거 분명히 이익 붙여서 뭐 했을 거예요? 넘겼을 거야. 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하죠. 네. 그래서 제가 초반에 백종원 씨 얘기를 좀 하는데 백종원 씨도 TV에 나와서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기는 재료상이라고. 그래서 자기 프랜차이즈에 가입되어 있으신 분들한테 못 파는 거예요. 재료 팔아서 이익 창출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느 본사가 지점에 공짜로 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공짜로 줬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안 믿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인정을 해줘 버리면은 다 뒷돈 받을 거 아니에요. 뒷돈이 인정이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냐면 그러면은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세금 안 내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무슨 공급이에요? 간주 공급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4시 5분에 그 뒤에 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